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가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내세운 개혁신당의 첫 번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MBC와 KBS,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임명 동의제를 거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개혁신당의 10대 기본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저희의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개혁신당의 당원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당원은 시도당 창당 기준인 1,000명에 근접했고 호남 지역 전체로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연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준석 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약간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당선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의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양측 모두 이번 총선을 통해 탈당과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3지대 합종 연횡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1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전세 사기 여부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증거와 진술이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는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변호사와 재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지친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15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딸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백모 씨입니다. 지난주 광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부녀는 같은 날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막걸리의 출처를 밝힐 CCTV 증거가 진술과 맞지 않고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바로 앉아봐. 말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허위 수사로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강압, 회유, 기만, 이간질 등 이 불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자연스럽게 나온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현재 백 씨 부녀는 우선 가족과 함께 지내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을 도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재심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절차적 위법, 또 실체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 개시 결정에는 일부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는 11일까지 이번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재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12년 만에 뒤집힌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그날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 등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방금 보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대해 김회재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계원 예비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이자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던 김 의원도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고심 끝에 확실한 구위를 갖춘 외국인 선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외인 선발 1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기아는 김선빈 등 내부 FA 선수를 붙잡고 팀의 해결사 최용우와 단연 계약을 맺는 등 착실하게 올 시즌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새 시즌 외인 투수 농사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외인 선발의 부진은 불펜진의 과부하로 그리고 곧바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원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기아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9위를 갖춘 외인 오른손 선발 영입에 들어갔고 메이저리그 풀타임 경험이 있는 윌 크로우를 $1,000,000에 영입했습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강력한 구위를 갖춘 윌 크로우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스위퍼까지 다양한 변화구가 위력적인 것으로 평가돼서 올 시즌 선발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거의 선발을 풀타임 선발 투수를 소화했을 만큼 메이저리그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제1선발 투수로 기대를 하면서 좀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이미 검증된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120만 재계약한 기아는 이제 남은 외인 투수 1명만 제대로 뽑으면 선발 투수와 용병 구성면에서는 어느 팀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외인 용병과 함께 이번 스토브리그 기아 타이거즈가 공을 들인 건 집토끼 단속이었습니다. 안방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지난 시즌 중반에 영입한 베테랑 포수 김태군을 잡는 데 성공했고 지난 2시즌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준 FA 김선빈과도 총액 30억 원의 타이거즈맨으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팀의 맏형이자 해결사 최용우와 2년 단연 계약을 맺어서 중심 타선에 안정과 무게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투수와 타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를 펼치는 피치클락, 그리고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인 로봇 심판제 도입, 더블 헤더의 부활, 여기에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시즌 개막 등 어느 해보다 리그 운영의 변화가 큰 올 시즌. 재도약을 위해서 착실하게 전력 보강 작업에 공을 들였던 기아 선수단은 이번 달 말에 호주로 전주를 나서서 시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관내 4에서 5종 사업장에 대해 노후 방지 시설 교체, 대기오염 물질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 용량에 따라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제조업체들이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80.6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이 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흥 지역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도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통나무가 일렬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검은색의 표고가 눈에 띄고 덜 자란 버섯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 나왔어야 할 버섯들이 이상기온으로 조금 더 빨리 자라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따뜻해진 날씨로 표고버섯이 일찍 자라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닥친 한파에 얼어붙은 뒤 날이 풀리면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루라든가 육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또 인건비 들여가지고 따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은 표고버섯을 제거해야 올가을에 다시 수확이 가능한데 버섯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 따기도 힘듭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1년 농사하고 또 나무 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금 산에서 벌목부터 해야 되는데 뭔 돈으로 인건비를 줘야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사 짓기에는 농부들은 너무 매일같이 울어요. 진짜. 현재까지 장흥 지역 6개 농가 19만여 개의 온목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표고버섯 150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이번 주 중으로 피해 임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취합해서 이제 복구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한편 노지 표고버섯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빠져 있다 보니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여수 시민들의 노력으로 4,000톤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무공해 차량 이용 등을 통해 3,967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으며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한 16,000여 세대에 2억 5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금호아파트 주민 1동 152만 7,770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 23리 주민 1동 11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주민 1동 82만 원, 덕연동 연양 3지구 대주 피오레 아파트 주민 1동 80만 원, 도사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41만 1,080원, 여수시 화양면 옥정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5단지 아파트 504동 주민 1동 18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6리 주민 1동 15만 원, 순천 새꿈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아 1동 12만 8천 원, 여수시 남면 두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화양면 석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원학동 5통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다음 달 13일까지 설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최대 30%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의 설 명절 상품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장보기로 미리 설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복식과 장식품을 주제로 무형문화재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다양한 전승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합니다. 건축과 세금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요일별로 방문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많이 추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아주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침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낮 동안은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겨울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도로가 어는 곳이 있겠으니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적설량은 최고 3cm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광양 영하 2도, 순천 영하 3도, 고흥 영하 4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7도, 순천, 광양, 고흥은 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51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던져 차량과 창문을 파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지름 1cm의 쇠구슬을 던져 승용차 유리창과 아파트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가운데 발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608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2년보다 10.8% 줄었으며 인명피해는 9% 감소했고 특히 사망자는 40% 줄었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52.9%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요인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화원 방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